여러분,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부의 공식, 그게 이제 완전히 깨졌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부의 규칙,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그냥 주식시장이 좀 오르내리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은요, 수십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세계 경제의 판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변곡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통했던 성공 공식들, 이제는 그냥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라졌다는 걸까요? 지난 30년과 지금 그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 새로운 규칙을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과거 30년은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자보다 경제가 더 빨리 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정반대죠.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이제 과거의 그 성공 공식은요, 성공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맞아요. 바로 이 공식이었습니다. 빚도 자산이다. 빚을 많이 낼수록 더 큰 부자가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죠. 왜냐? 자고 일어나면 자산 가격이 올라 있으니까요. 더 많은 빚을 내는 게 최고의 전략이었던 시대. 바로 여기서 부동산 불패 신화 같은 것들이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전 세계적인 변화가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특히 과거의 그 빚내서 투자 공식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따랐던 우리 한국 경제. 지금 유독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80%. 이게 뭐냐면요. 평균적인 한국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80%? 이건 정말 다른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치예요. 자산 대부분이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이라는 단 하나의 자산에 그냥 꽁꽁 묶여 있는 거죠. 원문에서는 이걸 기형적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럼 그 80%의 부동산은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세계 1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80% 부동산 자산이라는 동전의 뒷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빚이 있었던 겁니다. 예전엔 이게 성장 동력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린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부채는 달리는 자전거와 같다. 계속 페달을 밟아서 달려야 안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는 뭐냐? 이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꽉 잡는 것과 같아요.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데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넘어질 위험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자, 그럼 이 멈추기 일보 직전인 자전거 위에서 우린 뭘 해야 할까요? 그냥 넘어지게 놔둘 순 없잖아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넘어지지 않게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자, 그럼 방어 전략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째, 내 자산이 위험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막 부동산 팔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부동산을 위험하게 만드는 빚을 갚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안전하라고 믿었던 현금, 정말 안전한가?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핵심은 뭐다? 자산을 파는 게 아니라 부채를 줄이는 겁니다. 부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동시에 우리가 가진 나머지 자산도 다시 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 바로 은행에 있는 원화예금이요.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롭습니다. 우리 원화예금 계좌에 찍힌 숫자는 안 변하니까 안전해 보이죠? 근데 국제적으로 보면 원화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미국 국채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안전자산이죠. 수익률 차이도 보세요.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즉 내 돈의 실질적인 힘은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위험을 줄이고 방어벽을 단단하게 쳤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수비만 할 수는 없죠. 새로운 시대에 돈을 벌 수 있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차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코어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 코어가 튼튼해야 어떤 동작을 해도 안 다치고 안정적이잖아요.
투자 포트폴리오도 똑같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국권이 버텨줄 중심, 바로 그 코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뭐 개별 주식 몇 개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장 전체를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그 코어를 어떻게 만드냐? 이게 바로 하나의 예시입니다. 전 세계 경제의 양대 산맥이죠. 미국 대표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S&P 500 지수의 70%, 그리고 중국 대표 기업 300개를 모은 CSI 300 지수의 30%를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사고 팔고 하는 단기 투자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나라의 경제 성장에 그냥 올라타서 장기적으로 함께 가는 것, 즉 소유한다는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튼튼한 코어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 그 위에 우리가 원하는 근육을 붙일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10년을 이끌어갈 핵심 트렌드에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AI를 뒷받침할 전력 인프라, 사이버 보안, 바이오테크, AI와 자동화 같은 거요. 이건 뭐 대박을 노리는 도박이 아니에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갈 거라는 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이런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ETF 같은 상품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튼튼한 코어 위에 미래 성장이라는 근육을 더하는 겁니다. 아주 논리적인 접근이죠. 자,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불을 쌓는 규칙의 핵심은요, 바로 생각의 전환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매일 시세창 보면서 사고 파는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혁신과 성장을 길게 보고 함께하는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마인드셋의 변화,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훗날 당신의 자녀가 물어보겠죠? 아빠, 엄마는 이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뭘 하셨어요? 라고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시간입니다.